은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급감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에서 7월에서 8월까지 일본 생산 유발 감소액은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감소액보다 무려 9배나 많은 규모였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티나게 팔리던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60% 가까이 줄었고 일본 맥주도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 와서 출구 전략을 찾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방위성의 요시노 코지 국제정책과장은 한일 군사협의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일본의 고노 방위상도 지난달 정경두 국방장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양국의 군사협의 채널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일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을 보이자 한국과의 지소미아 중요성을 자극하며 먼저 군사협력을 제안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베는 2년 동안 금기시됐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발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아베는 연설 때마다 항상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발언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집권당 2인자인 미카엘 자민당 간사장은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일이라고 말했고, 아카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과 같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 인사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직도 아베는 국가 간 약속을 요구하고 싶다는 말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싶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국산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쿄카 공업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E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업체인 기사도 일본에서 생산하던 EV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으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터화학공업은 연내 중국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해 한국에 출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업계도 자국 정부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판로가 끊기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 손 놓고 있다가는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은 언론과 방송에서 혐한을 조장하며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 4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6%나 줄었는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 4,482명으로 같은 기간 10.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8월 방한한 일본인 증가는 역대급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여전하고 20, 30대는 정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들 중 50%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치 않는 삼성전자에서 5G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를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기에 5G를 구현하려면 한국 인프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려 했던 삼성은 일본의 5G 장비를 납품해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한국 것만 수출 허가를 내주었고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는 등 또 다른 수출 통로를 찾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덕에 지금까지 한국은 생산 차질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규제의 역공이었던 한국의 불매운동에 일본은 현재 얼마만큼 타격을 받았을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일본 여행 불매운동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양국 관광 교류 위축으로 일본은 생산 유발 금액이 무려 3,5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생산 유발 감소액의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즉 일본 여행 불매로 일본은 한국보다 9배나 더 큰 경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여행사들의 통계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데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공개한 9월 일본 여행 수요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0.8%와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투어의 경우에는 경제 보복 조치가 내려진 첫 달인 7월에는 30.8% 감소하더니 8월에는 83.3% 그리고 9월에는 90.8%나 급감했죠. 하나투어는 7월 36.2%에서 8월 76.9%로 큰 폭으로 줄었고 9월에도 75.4% 빠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도 감소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방한한 일본인 누적 통계를 보면 2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185만에 비해 22% 증가했고 심지어 8월에는 1995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여행업계는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 퍼진 신한류 바람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방한하는 여행객들의 나이와 구성을 보면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진 20대부터 30대 같은 젊은 층과 모녀 여행객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매운동의 근황은 일본산 자동차와 맥주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204대였고 이는 전월보다 11.5%, 전년 동월 대비 1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1,000대로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60%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닛산은 87%, 혼다는 81%, 인피니트는 68%, 그리고 도요타는 60% 줄어들었죠.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일본 맥주는 한국에서 사실상 퇴출된 수준인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9% 감소했고 국가별 수입 순위도 1위에서 2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국가 간 무역액이 700만 원 수치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서 일본산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본 맥주를 수입 맥주 코너에서 제외시켰고 일반 마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특히 맥주 불매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불매운동은 보통 판매자가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맥주의 경우 판매자가 판매 상품에서 제외시켰죠. 즉 재고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팔지 않았다는 것은 판매자든 소비자든 국민들이 모두 합심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한일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불렀었지만 한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자 작년 시정연설에선 이 같은 표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연설에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전망 등을 담는 단락 자체가 사라졌죠. 그랬던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다시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른 것은 아베 정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증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관련한 국가안보나 경제와 같은 민간 교류 등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한국보다 먼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으나 발사체의 개수에 대해선 한국과 달리 당초 2발로 발표했다가 한 발로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국의 정보력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 언론사들은 한국은 제3위의 교역 상대국이라며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그대로 일본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부터 정부 그리고 언론사들까지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재 일본 모습을 보면 마치 제꾀에 본인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적대적인 한반도의 출현을 우려하고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될 줄 솔직히 몰랐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정책의 결과라 해도 아베 정권과 여론은 이번은 타협이 아니라 제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동맹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단번에 주한 미군의 축소와 철수로 움직일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고 핵무장한 통일 한국이라는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가 출현할 우려마저 있다. 그 악몽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을 이쪽에 내어 있게 하는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절대 조건이며 일본도 감정론을 배제한 전략적 대응과 한미 동맹 해소라는 최악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일은 지금까지 관계 악화와 개선을 반복했지만 현재는 과거와 다른 세 가지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징용국 문제는 한일 조약의 정통성을 뒤집을 수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골포스트 자체를 파괴해버렸다고 보네요. 두 번째,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 조사 사안에 불합리한 대응에 한국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버린 것이다. 마지막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한일 갈등이 한미 관계에 파급된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한미 관계도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융화 우선 정책이지만 확고한 노선이며 지지율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한국보다 중요한 나라는 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과 중장기적인 중국에 대응하는 본론을 잊지 않고 한국을 소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행방에 일본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의 반응에 거세게 반발하는 한국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9월 8일 타스 기사에서 한국 측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과의 동맹은 필요 없다라고 밝혔으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한미 공동대처 능력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비핵화에 대한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현재 동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주도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은 협상 카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과 유엔군 해체 후 체제 이행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자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격렬하게 변화하고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일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들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과 중국과 러시아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자체의 방위력 강화와 한미일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신적인 통일 정책에 떠밀려 한국을 떠나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끝맺었습니다. 네, 글은 전 일본 북부항공대 사령관이자 현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연구원인 오노 씨의 글인데요. 요약하자면 현재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문제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은 결속되어야 한다라는 게 주제고요. 한국이 북한과 통일되면 중국의 입김이 작용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본 사령관은 일본은 우리나라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순망치한이라고 하던가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뭐 그런 뜻이죠. 맞나요? 일본 반응입니다.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네,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웃나라를 못살게 공격하는 일본은 왜 그러냐고요. 영원한 이웃과의 관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오노 씨의 의견은 사견은 다른 듯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대 한반도의 독립국가의 존재는 극동의 섬나라인 일본의 안전을 보장받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국의 압력을 직접 받게 됩니다. 한국 병합이라는 큰 실정 후유증이 치유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아베 정권의 인식은 바보라고 할까요? 역사를 모르는 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에 먼저 중국에 종속된 통일 한국의 성립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 일본의 안전이 있는 것일까요? 약간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분이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국 병합이라는 실정이라는 거는 한일 합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한일 합방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반일 감정은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됐다라는 건 아베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의 정책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불행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역사를 돌아봐도 한국에는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말라. 개인 사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일상생활을 좌우한다. 한일의 경우 기사에 있듯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존망에도 포함된다. 그들의 과거에 구해라 얘기하는 일본인도 많지만 손을 댄 것은 이쪽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의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제대로 해주면 그들은 더 큰 걸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강압만은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이 미국이 지켜주는 것은 한계임이 사실이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이고 더 말하면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더욱 호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미일동맹 지휘협정의 재검토와
연결된다. 일본은 미국의 우산에서 나오는 각오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에 비해 맞지 않도록 자주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외교 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이분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한일과는 옆집이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켜주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지 않다. 자주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중국, 러시아, 한국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악몽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이미 와 있어요. 문 씨는 남북 합병을 위해서만 대통령이 된 인물로 아직도 그의 나라 절반이 그를 지지하며 일본에 대해 일방적이고 의미불명의 증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군대 장비는 북으로 향하기엔 오버스펙, 위에 아무리 보아도 대일전을 고려한 장비로 틈만 나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은 편에 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결속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죠. 그러나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연결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듯